자,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원 정민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수능 때문에 이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 1차시 수업이고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상염색체 유전에 이어서 뒷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배웠는데 어떤 유전자가 상염색체 상에 존재해서 상염색체를 따라서 유전이 되는 현상을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에 대해서 발현 빈도가 차이가 나지 않는다. 발현 빈도가 똑같다 라고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유전자형을 쓸 때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쓰느냐?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인데 눈꺼풀 유전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을 해볼 겁니다. 자, 이 눈꺼풀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존재해요. 1번부터 22번 염색체 중에 어느 염색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뭐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이 4번이 쌍꺼풀이 아니라 외꺼풀이라고 이렇게 문제 예제로 나와 있어요. 페이지 132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예제를 분석하는 활동을 할 건데 필기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복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가계도를 봤을 때 이제 가계도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 대립 형질이 있어요. 쌍꺼풀이라고 하는 형질과 외꺼풀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이 두 형질은 눈꺼풀에 대한 두 가지 종류의 대립 형질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형질 중에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 우성 열성을 따지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이렇게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이렇게 4번처럼 자손 세대에서 나타난다. 그럼 이 자손이 가지고 있는 형질이 열성 형질이고 부모가 가진 형질이 우성 형질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성 열성을 여러분들은 파악할 수 있죠. 이 가계도를 통해서. 쌍꺼풀이라고 하는 형질이 우성 형질이 되고 외꺼풀이라고 하는 형질이 열성 형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쌍꺼풀에 대한 그 형질을 우리가 대립 형질 중에서 어떤 알파벳을 쓰느냐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지만 선생님은 예시를 그냥 A라고 하겠습니다. 이 쌍꺼풀 대립 유전자를 A, 그 다음에 외꺼풀 대립 유전자를 스몰 a라고 하겠습니다. 얘가 쌍꺼풀 대립 유전자, 그리고 얘가 외꺼풀 대립 유전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 가계도를 이제 작성을 해볼 겁니다. 이 가계도를 분석할 겁니다. 자, 내용은 지우고 아이고 이거까지 지웠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아까도 설명했지만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남녀 차이 없이 대립 유전자를 꼭 두 개씩 써야 됩니다. 각각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대립 유전자를 짝으로 두 개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형을 쓸 때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계도를 분석을 해봅시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열성 형질이 나왔기 때문에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외꺼풀인 형질이 나올 수 있죠. 외꺼풀. 자, 이 스몰 a는 각각 누가 줬냐? 아빠가 하나 주고 엄마가 하나씩 줬을 겁니다. 그래서 아빠 엄마는 스몰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죠. 그런데 1번과 2번을 보니까 표현형으로는 우성 형질인 쌍꺼풀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성형제 쌍꺼풀이 나오려면 라지 A도 역시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1번과 2번은 이형접합자에 해당이 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쌍꺼풀이 나왔으니까 라지 A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머지 하나의 대립 유전자가 라지 A일지 아니면 라지 A 스몰 A일지 몰라요. 3번의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표시를 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표시를 해줘도 되지만 두 가지 다 써놓으면 복잡하니까 보통 라지 A하고 언더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언더바 자리에는 라지 A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스몰 A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도 라지 A가 있어요, 일단. 근데 그 나머지가 라지 A일 수도 있고 스몰 A일 수도 있어요. 그 둘 중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표기를 한다. 자, 자손 6번, 7번을 보니까 일단은 얘네들은 다 라지 A가 있어야죠. 그래야 쌍꺼풀 표현형이 나올 테니까. 그런데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냐? 둘 다 이렇게 스몰 A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쵸? 자, 4번을 보시면 4번이 둘 다 스몰 A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몰 A를 무조건 자손들한테 하나씩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번과 7번은 스몰 A를 4번인 엄마한테 하나씩 꼭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A, 스몰 A 이렇게 유전자형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구성원들의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이제 가계도 분석을 다 완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전자형을 파악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가계도를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여기 1번처럼 남자, 2번과 같이 여자 모두 다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썼어요? 그렇죠?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써줬죠? 상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대립 유전자를 이렇게 두 개씩 다 모든 구성원들이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써줘야 됩니다. 이게 상염색체 유전의 가계도 분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귓불에 대한 유전자 분석 가계도를 가져왔어요. 자, 이것도 귓불에 대한 그 가계도는 역시 얘도 상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먼저 대립형질 중에서 우성과 열성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립형질에서 우성이 누구고 열성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 귓불 유전자가 상염색체의 유전이니까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들이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가지고 있다? 두 개씩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씩 가지고 있는 걸 바탕으로 유전자형을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시고, 자, 선생님은 일단은 여러분들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풀려면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 바로 진행합니다. 자, 우성 열성을 먼저 파악해야 되는데 아까랑 비슷합니다. 1번과 2번 사이에서 새로운 형질이 나왔어요. 6번과 7번 사이에서 새로운 형질이 나왔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새롭게 나타난 형질이 열성, 그리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형질이 우성이다 라고 해서 우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착형, 이 부착형이 열성이고 분리형이 우성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귓불에 대한 유전자형에 대해서 이미 배웠을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우성인지 누가 열성인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 당연히 분리형이 우성이지 뭐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문제 나오는 거는 이렇게 귓불 유전자다, 아니면 아까 뭐 눈꺼풀에 대한 유전자다, 뭐 이런 전제 조건을 안 주고 어떤 형질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 형질이 어떤 형질의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여러분들이 이 가계도를 통해서 파악하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부모에게 어떤 형질이 자손에게 나왔으니까 5번이 가지고 있는 이 형질은 열성이구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 우성이구나, 이렇게 해서 우성과 열성을 파악한다. 자,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유전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형 쓸 때 분리형기 이 대립 유전자를 라지 2, 부착형기에 관련된 대립 유전자를 스몰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대립 유전자를 2개씩 써야 되는데 먼저 열성형질, 부착형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뭐밖에 안 되냐? 스몰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스몰 2 다 채워주고, 자, 1번 라지 2 스몰 2, 라지 2 스몰 2. 그래야 스몰 2를 하나씩 5번한테 주고 표현형은 우성형질인 분리형기가 나올 수 있죠. 자, 6번도 라지 2 스몰 2입니다. 라지 2가 안 되는 이유는 9번이 나오려면 6번 역시 스몰 2가 있어야죠. 자, 7번 라지 2 스몰 2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라지 2 하고 라지 2가 될 수도 있지만 스몰 2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라지 2 언더바 이렇게 표시하면 되고요. 4번은 라지 2 스몰 2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8번에 스몰 2를 가진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가계도를 분석한다.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상염색체 유전 중에서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먼저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ABO식 혈액형과 같이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3가지 이상인 경우에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눈꺼풀도 봤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귀입불 모양도 봤죠. 이 2개의 형질은 대립 유전자가 2가지 종류밖에 없었어요. 일단 눈꺼풀에서 쌍꺼풀 라지 A, 외꺼풀 스몰 a 이렇게 2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밖에 없었습니다. 귓불에 대한 형질을 결정할 때도 2가지 종류의 대립 유전자밖에 없었어요. 라지 2라고 하는 분리형기를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그 다음에 스몰 2, 부착형기를 나타내는 대립 유전자. 자, 이렇게 대립 유전자가 2가지 종류밖에 없는 그런 유전 형질도 있어요. 근데 ABO식 혈액형과 같은 애들은 대립 유전자가 2개가 아니라 3가지 이상이다. 3개다. 뭐가 있어요? 여기 아래에 써놨죠.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는 3가지 종류입니다. A, B, O.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가지. 이런 유전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한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 혈액형, ABO식 혈액형이 들어갈 수 있는 상동 염색체의 그 상동 염색체 종류는 이렇게 2개밖에 없습니다. 이 2개의 염색체에 ABO식 혈액형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가야죠. 하나는 엄마가 준 거, 하나는 아빠가 준 거. 그래서 엄마가 준 ABO식 혈액형 유전자와 아빠가 준 ABO식 혈액형 유전자, 이 2개가 만나서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역시 혈액형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개수도 2개를 써야겠죠. 그런데 이 1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무려 3가지가 되고요. 2번에 들어갈 수 있는 대립 유전자의 종류도 3가지입니다. 뭐 A 아니면 B 아니면 O. 아빠가 준 거에서도 A 아니면 B 아니면 O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조합을 따져보면 ABO식 혈액형에 대한 유전자형의 종류는
둘 다 A가 들어간 경우 라지 A가 될 수도 있고 A, B가 될 수도 있고 A, O가 될 수도 있고 B, B가 될 수도 있고 B, O가 될 수도 있고 O, O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 종류가 나올 수 있죠. 아까 귓불에 대한 유전자형은 라지 또는 라지 스몰이 또는 스몰이 이렇게 유전자형의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에 불과했지만 이렇게 복대립 유전처럼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만들어질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도 이렇게 다양해집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일반적인 유전이랑 조금 다른 점이다. 복대립 유전은 이런 거다. 자, 그러면 이 복대립 유전을 바탕으로 가계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자, 여기서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야겠죠? 이 4번부터는 필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항상 그 형질에 대해서 대립 유전자의 우열 관계를 따져야 됩니다. 대립 형질에서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ABO식 혈액형 역시 상염색체 유전이 되니까 상염색체 유전은 항상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2개씩 써서 유전자형을 파악해라. 자, 그러면 이제 우열 관계를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A랑 B 사이에서 새로운 형질인 O가 나왔어. 그죠? 항상 자손에서 새롭게 뭔가 나오는 형질이 열성입니다. 그리고 얘네가 우성이야. 그리고 A랑 B 둘 중에서 누가 우성인지를 파악해 보려고 했더니 3번처럼 A랑 B가 동시에 있을 때 A형 또는 B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AB형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A는 O보다는 우성이고 B도 O보다는 우성인데 A랑 B는 우열관계가 없다. 우열관계를 따질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공우성이라고 합니다. 둘 다 우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둘 다 비등비등 해가지고 누가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가리지 못하게 되는 이런 형태를 공우성이라고 합니다. 둘 다 우성이다, 공동우성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통해서 일단은 우열관계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형을 찾아서 쓰면 되죠. 근데 이미 여러분들 많이 해봐가지고 익숙할 겁니다. 먼저 O형이 나오려면 대립유전자 O를 2개를 가지고 있어야 O형이 되죠. 여기에 O, 여기에 O, 둘 다 O가 들어가야 O형이 나옵니다. 이 O들은 누가 줬어? 그렇죠, 엄마 아빠가 줬겠죠. 그럼 엄마가 아빠도 O가 있어야 되고 엄마도 O가 있어야죠. 근데 아빠는 A형이 나와야 되니까 대립유전자 둘 중에 하나는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엄마는 B형이 나와야 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B를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유전자형이 이렇게 된다. 자, 3번 같은 경우는 AB형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얘는 유전자형이 A랑 B가 동시에 있는 AB형이 되겠고 5번 같은 경우는 유전자형이 뭘까? 일단 A형이 나왔으니까 A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O를 받아야죠. 자, 엄마가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5번한테 줘야 되는데 B를 주면 안 되죠. 그래서 O를 줘야 A5가 되면서 A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대립 유전에 대한 가계도 분석도 어렵지 않습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을 2개씩 꼭 쓰면 되고요. 대신에 이전에 배웠던 귓불이나 눈꺼풀이랑 다른 것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하다. 그래서 그 다양한 조합을 여러분들이 맞춰서 이렇게 유전자형을 쓰다 보면 복대립 유전에 대한 가계도도 완벽하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성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상염색체 유전이랑 다른 점이에요. 자, 성염색체 유전에 대한 개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성염색체에 있을 때 이런 유전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거나 Y염색체에 있으면 성염색체 유전 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성염색체 유전은 X염색체, Y염색체 두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X염색체를 따라서 유전이 되는 경우와 Y염색체를 따라서 유전이 되는 경우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반성유전이라고 하는 것과 한성유전이라고 하는 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이 반성유전입니다. 한성유전은 거의 나오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도 개념상 배워야 될 것 같으니 설명하겠습니다. 반성유전은 해당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한성유전은 해당 유전자가 Y염색체에 있을 때 그런 형태를 한성유전이라고 합니다. X염색체 있냐 Y염색체 있냐 이걸로 두 개의 개념을 나눈 거다. 자, 이렇게 반성유전, X염색체에 존재하는 그 유전 형질은 대표적으로 정록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많이 나오죠.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혈우병, 혈액 응고가 안 돼서 피가 계속 나는 병을 혈우병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X염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반성유전에 해당이 되는 예시고, 한성유전에 해당하는 예시가 귓속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그 유전 형질이 있습니다. 이것은 Y염색체를 따라서 유전이 되는 한성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성염색체 유전의 특징. 성별에 따라서 성염색체의 구성이 좀 다르죠.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고요.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집니다. 때문에 X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거나 Y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존재할 때는 남자 여자의 이 성염색체 그 구성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조합이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의 발현 빈도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의 발현 빈도가 좀 차이가 생기게 된다.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좀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별에 따라 특정 유전 형질의 발현 빈도가 다르다. 남자 여자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상염색체 유전이랑 다른 점이죠. 상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 발현 빈도가 다르지 않는데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는 발현 빈도가 다릅니다. 남자 여자. 자, 먼저 여자는 XX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존재할 경우 대립 유전자를 쌍으로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자는 XX 두 개의 X 염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에도 그 유전자가 똑같이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짝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자의 경우는 그래요. 여자. 근데 남자의 경우는 이제 성염색체를 XY를 가지고 있죠. XY입니다. 그때 X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면 이 사람은 이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겠죠. 뭔가 두 개 짝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안 가지고 있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를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게 됩니다. 이게 성염색체랑 상염색체 유전이랑 다르죠. 상염색체는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대립 유전자를 두 개씩 다 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여자는 짝으로 이렇게 들고 있을 수 있지만 남자는 딸랑 하나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해를 잘 해야, 이 내용이 지금 중요한데 이 내용을 잘 이해해야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성염색체 유전에 따른 가계도 분석을 잘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유전자가 Y염색체에 존재할 때, 이거는 한성유전이죠. 한성유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위에 있는 이 내용은 반성유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반성유전.
특정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존재할 때 이 유전 형질의 경우에는 남자에게서만 발현됩니다. 어떤 유전자가 Y에 들어가 있는데 그 Y를 받는 사람은 항상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유전 형질은 항상 남자에게서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 형질은 여자한테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자는 Y염 색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받을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유전자에 대한 형질이 나타나지 않겠죠. 여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좀 내용을 좀 쉽게 정리하자면 좀 뒤에 다시 나올 것 같은데 그 뒤에 있는 내용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림을 보세요. X염 색체랑 Y염 색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X염 색체랑 Y염 색체는 둘 다 성염 색체지만 얘네들의 구조를 보면 구조가 달라요. 구조가 다르다는 말은 이 X염 색체에 들어가는 유전자와 Y염 색체에 들어가는 유전자가 종류가 같을까 다를까? 그쵸? 서로 유전적인 구성이 다르겠지. 그래서 남자의 경우에는 어떤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이렇게 존재할 때 X염 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전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고 또 Y염 색체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Y염 색체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그 유전자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유전자가 성염 색체에 있을 때 남자의 경우에는 그 유전자가 딸랑 하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X염 색체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유전자가 Y염 색체에 똑같은 위치에 대립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 얘랑 얘가 대립 유전자가 되냐? 아니죠. 안 되죠. 위치가 다르고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X염 색체와 Y염 색체의 똑같은 위치에는 똑같은 형질을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성염 색체 유전 135쪽이고요. 정록생명 엄청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시각, 색을 인식하는 원추세포라고 하는 시각세포가 있는데 이 원추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적색과 녹색을 구분하지 못하는 생명이 되겠습니다. 자, 유전 형질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X염 색체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성 유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정록생명은 반성 유전이다. 정상 유전자가 들어가 있는 X염 색체는 보통 그냥 X라고 쓰고 생명이 들어가 있는 유전자는 X염 색체는 X'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X라고 쓰거나 아니면 X'이라고 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도 씁니다. X 대신에 XR이라고 쓰기도 하고 X' 대신에 r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 쓰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상 남자의 경우에는 XY염 색체가 있는데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X'Y가 아니라 그냥 XY라고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럼 이 사람은 생명이 있어 없어? 그쵸. 생명 유전자가 없고 그냥 정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남자를 보겠습니다. 생명 남자는 X'Y라고 써요. 이 X'에 생명 유전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생명 유전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X염 색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바로 나타납니다. 자, 정상 여자 그냥 XX 또 얘도 정상 여자입니다. 얘는 근데 둘 중에 하나가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X염 색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X'이라고 쓰는데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이라고 하는 표현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인자라고 해요. 보인자. 어떤 유전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그렇지만 표현형은 정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보인자라고 하고요. 그럼 여자의 경우에는 생명이 나타나는 경우는 두 개의 X염 색체 모두 다 생명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경우 X'일 경우 생명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 유전자에 따라서
표현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남자 여자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따져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보인자, 유전적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정상인인 경우에 보인자라고 하고요. 보인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럼 문제. 자, 정상과 생맹 두 개의 대립 형질이 있습니다. 두 개의 형질이 있어요. 이 중에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일까? 얘는 X, 얘는 X 프라임인데 X와 X 프라임 이 둘 중에서 누가 우성이고 누가 열성이냐? 바로 정상이 우성이죠. 얘가 우성입니다. 얘가 열성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아? 선생님이 우열관계를 따질 때 또 다른 방법. 이형 접합자일 때 표현형으로 나타난 것이 얘가 우성이라 그랬죠? 자, 얘 지금 X 프라임 둘 다 X 염색체가 다릅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형 접합자죠. 여기 있는 요 사람은 둘 다 그냥 XX니까 동형 접합자고 XX 프라임은 이형 접합자인데 이 사람의 표현형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이 생맹보다 우성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반성 유전은 성별에 따라서 발현 빈도가 다른데 정록 생맹의 경우에는 남자에게 더 발현 빈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정리를 할 겸 이 내용을 써놨어요.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성 유전의 중에서 열성 형질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맹입니다. 그 생맹의 경우에는 발현 빈도가 남자에게 더 우세합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XY고 여자는 XX죠. 자, 이 X가 생맹이 될 수도 있고 정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X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가 있을 텐데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기회의 카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방어 카드, 기회 카드가 한 장밖에 없어요. 한 장. 근데 여자는 두 개의 카드가 있습니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카드가 두 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생맹이 들어가도 이 사람은 생맹에 걸리지 않아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생맹 유전자가 들어가면 그냥 생맹인 거고 안 들어가면 정상인 거고 여자는 두 카드가 모두 다 꽝이 나와야 두 카드가 각각 뒤집었는데 다 꽝이 나와야 생맹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여자가 더 생맹이 걸리기가 어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반성 유전 중에서 생맹과 같은 열성 형질인 경우에는 발현 빈도가 남자가 더 우세하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 아래에 근데 항상 그러냐?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생맹이 아닌 우성 형질이야. 또 다른 종류의 우성 형질. 그런 우성 형질의 경우에는 여자가 더 발현 빈도가 높겠죠. 여자는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성 형질이 들어가 있으면 우성 형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 우성 형질의 경우에서는 여자가 발현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하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우니까 한번 본인이 최대한 이해를 해보고 만약에 그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꼭 기억해놓고 나중에 선생님이랑 만났을 때 그때 꼭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성염색체 유전 중에서 한성 유전입니다. 한성 유전은 Y 염색체에 어떤 유전자가 있을 때 나타나는 유전 형식이죠. 유전 현상이죠. 자, 이때 유전 형질이 남자에게서만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가 있을 때 한쪽 성에서 남자에게서만 발현이 되는 그런 형질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성에서만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면 좀 쉽겠죠. 그래서 정상 유전자가 있을 때 그 Y 염색체를 그냥 Y라고 쓰죠. Y. 그 다음에
한성 유전 중에 대표적인 표현 형질이 귀속털 과다증이라고 하는 형질이 있는데 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Y 염색체는 Y'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그냥 정상 Y, 귀속털 과다증이 있는 Y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표현을 합니다. 정상 남자는 그냥 X, Y, Y에 그냥 Y'이라고 안 쓰고 Y라고 쓰죠. 귀속털 과다증에 걸린 남자는 X, Y'이라고 씁니다. 자, 어쨌든 Y 염색체에 어떤 형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Y를 받으면 무조건 이 형질이 나타납니다. 근데 Y를 받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밖에 없어? 남자밖에 없죠. 그래서 이 집안 대대로 남자인 사람들은 이 귀속털 과다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유전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예시를 가져왔죠. 귀에서 털이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귀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옵니다. 귀털이 되게 많이 자라서 이렇게 귀에서 빠져 나오는데 이것을 귀속털 과다증이라고 하고, 이 형질은 Y 염색체에 있기 때문에 이 Y 염색체에 의해서 유전이 된다. 그래서 이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다 이 형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이렇게 이런 형질이 있으면 그 집안의 아들은 반드시 이런 형질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를 분석할 텐데 이 정록생명은 반성 유전입니다. 그래서 반성 유전이기 때문에 상염색체 유전이랑은 달라요. 상염색체 유전은 모든 구성원, 남자 여자 따지지 않고 남녀 구분 없이 대립 유전자를 몇 개씩, 2개씩 써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성염색체 유전은 남자 여자의 성염색체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유전자형을 파악해야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XY, 여자는 XX, XY, XX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성염색체로 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성염색체 유전 가계도를 분석할 땐 더 편리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알파벳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 게 더 낫다. 자, 정상 남자는 XY밖에 없습니다. 유전자형이 X에 X'이 여기에 이렇게 프라임이 들어가면 돼? 안 돼? 그러면 정상이 아니니까 X'은 빼야겠죠. 정상 여자의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XX 또는 XX'. 생명인 남자는 X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X', Y 이렇게 쓰여야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계도를 쓰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모 세대에 없던 형질이 자손 세대에 나왔다. 그럼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형질이 열성,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형질이 우성이 된다 라고 하는 건 똑같고요. 그러면 생명이라고 하는 게 열성 형질이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가계도를 작성하면 1번 같은 경우는 XY만 넣어주면 되겠죠. 생명이 안 걸렸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 X인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XX가 될 수도 있고 XX'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서 뭐가 맞냐라고 하면 XX'이 맞아요. 그 이유는 뭘까? 왜 그러느냐? 바로 3번 때문이죠. 3번이 X'Y인데 이 Y는 누가 줬어? 그렇죠. 그 위에 있는 1번인 아빠가 줬겠지. 그럼 이 엄마는 X'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X'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엄마가 X'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을 수 있다. 4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XX일 수도 있어요. 아빠가 X 주고 엄마가 X를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빠가 X, 엄마가 X'을 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확률은 50% 대 50%로 1대1로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계도를 분석하는 거고,
성염색체 유전에서의 가계도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법칙으로 외워놓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거를 법칙으로 외워서 써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당연히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은 이 현상, 이게 법칙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왜 맞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그 정도만 할 줄 알면 외우지 않아도 당연한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빠가 정상이야. 여기서 일단 반성유전이고 열성형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명인 거야. 생명. 이 생명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아빠가 정상이야. 그러면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래. 여기 x, y, x, x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딸이 이렇게 나왔는데 아빠가 정상이면 딸은 무조건 정상이래. 그 이유는 아빠가 정상이면 x 그냥 x고 그 x가 딸한테 넘어갔으니까 x가 하나 있겠죠. 그럼 엄마가 x를 주던 x 프라임을 주던 상관하지 않고 딸은 무조건 아빠가 준 x 때문에 정상 형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빠가 정상이면 딸도 정상이다. 반대로 이제 엄마가 생명이야. 엄마가 생명은 x 프라임 x 프라임이야. 그러면 x, y 사이에서 아들이 나와요. 그럼 아들은 무조건 생명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y는 아빠가 줬고 x 프라임을 엄마가 둘 다 x 프라임이니까 무조건 하나는 주겠지. 그러면 아들은 무조건 생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칙처럼 외워가지고 모든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 예외적인 상황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하다는 듯이 외우지 말고 그냥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게 왜 성립이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서 설명할 줄 정도만 알면 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자, 136쪽에 나와 있는 가계도 분석이고요. 이 분석은 필기를 좀 정리를 같이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가계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선생님은 바로 지금 답을 그냥 작성하겠습니다. 자, 멈춰놓고 하시고 자, 시작합니다. 자, 5번 생명 남자니까 x 프라임 y 8번 생명 x 프라임 x 프라임 14번 x 프라임 y 민수 x 프라임 y 왜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죠? 자, 이거 바탕으로 이제 정상 1번 남자 정상 남자 xy 그리고 3번도 정상 남자 xy 7번 xy 12번 xy 10번 xy 정상 남자는 xy 생명 남자는 x 프라임 y 다른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잘 봐야 되는데 정상 여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x일 수도 있고 x 프라임일 수도 있어.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부모를 보던가 자식을 보면서 맞춰가면서 생각을 해야죠. 자, 2번은 x 프라임이어야 돼. 왜? 그래야 5번에 x 프라임을 받는 남자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4번 x 프라임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손 중에 민수가 x 프라임을 받을 수 있어요. 9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xx일 수도 있고 x 프라임일 수도 있어. 근데 둘 중에 뭐가 뭔지는 잘 몰라요. 6번 x 프라임 또는 x 이 둘 중에 어떤 게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자, 11번 x 프라임입니다. 일단 생명이 없어요. 근데 아빠가 무조건 x 프라임을 주기 때문에 x 프라임을 하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13번도 x 프라임입니다. 아빠가 x를 주고 8번이 엄마가 x 프라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형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성염색체로 표현을 하는데 성염색체 유전의 경우에는 남자랑 여자랑 성염색체의 구성이 다르니까 똑같이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제 구별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성염색체로 이렇게 표기하면서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근데 만약에 생맹 유전자를 예를 들어서 이 생맹 유전자를 스몰 r, 정상 유전자를 라지 r 뭐 이렇게 표현하겠다. 성염색체로 이렇게 XX, XY로 안 쓰고 R로 표현하겠다 하면은 어떻게 표기가 되느냐? 남자 1번 같은 경우는 X염색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정상 X염색체이기 때문에 여기는 라지 R 하나밖에 없겠죠. 2번 같은 경우로 보세요. 2번은 정상 X도 있고 생맹 X도 있죠. X 프라임.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저 알파벳을 쓰면 라지 R, 스몰 r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은 남자는 유전자형을 보면 남자는 R 유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자의 경우는 R 유전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염색체 유전할 때 모든 구성원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고 알파벳을 대립 유전자를 알파벳을 2개씩 썼죠. 근데 성염색체 유전에서는 이렇게 다릅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나밖에 못 쓰고요. 여자는 2개를 쓸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앞으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가계도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상.